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대검찰청 대상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은 내년에 전면 삭감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 특활비 기록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가리키며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도 있는지 하 변호사에게 물었고 답변을 기다리는 현장의 공기는 갑자기 세해졌습니다.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 특활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아까도 뭐 마약 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약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2024년 기준으로 2억 4,800이고 2023년 기준으로 2억 7,500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한 결산을 이 마약 수사 얼마 썼다고 결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용도 외로 사용하면은 업무상 횡령이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특활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하셨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실제 확인하셨죠, 그건? 예. 뭐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현금 저수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영원으로 처리하면서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것도 직접 확인해서 밝혀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라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범죄에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자료 무단 폐기라든지 뭐 세금 오남용이라든지 또 법원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부분들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뭐 그 기록물 무단 폐기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죄 등등 아니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자료 무단 폐기 같은 경우는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지금 대검찰청의 재항고 사건이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실제 법무부에서 근무했을 때도 특활비를 다루는 역할을 했었고, 뭐 검찰 과장도 했고 기조실장도 했고 하면서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신 자료 중에 우리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문제점 제기한 게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어쨌든 뭐 특수활동비를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쓴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재항고 사건이, 그러니까 자료 무단 폐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데, 저는 이제 좀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이 또 예전에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정을 하면서 관련성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적절한 사건 배당인지 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저는 전면 삭감이 되는 것이 국민들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검찰청이 아직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2건의 정보 공개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이미 드러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말 기밀 수사에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사실 특정 업무 경비라는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현재 상황이라면 저는 전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